이 여자가 어디서 말대꾸야? 늦은 밤, 딸 소진이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불빛 아래로 걸어오는 딸의 얼굴이 뭔가 이상했어요. 왼쪽 눈 주변이 얼룩처럼 어둡게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으며 입술은 잔뜩 깨문 채 피까지 맺혀 있었답니다. 수진아, 너 무슨 일이야? 제가 다가가자 소진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 나 잘못한 거 없어, 진짜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소진이가 얼굴을 감싸던 손등을 떼는 순간 선명한 자국 하나가 제 눈앞에 드러났어요. 사람 손바닥이 그대로 남긴 듯한 붉고 시퍼런 멍 자국.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딸의 눈을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던 그 순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떠 있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는 딸은 습관처럼 전화를 받고 말았지요. 스피커에서 들려온 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만 울고 들어와. 여자가 집을 나가긴 왜 나가? 내가 잘한 게 뭐라고 그렇게 행동을 해?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알면 우리 아들만 얼마나 창피하겠니? 조용히 들어와서 내 할 일이나 해. 집안 사람들 보는데 소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괜히 말대꾸해서 준호가 흥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넘어가. 여자는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숙은 너무 화가 나 당장 쫓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대신 휴대폰을 천천히 틀어지고는 억눌러온 분노를 목소리 한 줄에 담아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 멋대로는 안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응원 부탁해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수진이가 멍든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천천히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추궁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따뜻한 물수건을 데워 눈가에 살며시 대주며 말했지요. 수진아,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 엄마 여기 있어.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수진이가 손을 꼭 쥔 채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었어. 시어머니도 계속 뭐라고 하고 집안일도 끝이 없고 최서방도 자꾸 예민해지고 내가 뭘 해도 틀렸다고만 하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결혼한 뒤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수진이는 늘 괜찮은 척했지요. 다들 저렇게 산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럼 오늘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수진이는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녁 먹다가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했어. 내가 대답을 제대로 안 했다고 최서방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내가 말대답했다고 그 뒤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생긴 멍이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수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얼마나 혼자 아프게 견뎠는지 마음이 저리도록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잖아. 엄마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의 눈꺼풀이 떨리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텼는지 그 눈물 한 방울이 다 말해주고 있었지요. 수진이를 방으로 들어가 쉬게 하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당장 달려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일 게 뻔했어요. 사돈 성격상 감정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 제가 가진 인연과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지금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그중 특히 한 사람이 또렷하게 떠올랐지요. 그때 수진이가 방 문틈으로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나 잘못한 거 아니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이제는 엄마가 나설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아. 수진이가 방에서 쉬고 있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이의 눈가에 찍힌 그 붉은 자국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질 않았지요. 평생 제가 맞아도 상관없지만 제 딸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속 깊은 곳이 뜨겁게 일렁거렸습니다. 그래도 감정대로 움직여선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무엇보다 수진이의 안정이 우선이니까요. 엄마. 문틈에서 조심스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돌아보니 수진이가 눈이 붉어진 채 물었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거면 어떡하지?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안아주었어요. 수진아,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너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 수진이는 울음을 삼키며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일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고 말투까지 트집 잡았다고. 최서방은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점점 예민해졌고 그 화살이 고스란히 수진이에게 향했다고. 듣고 있자니 속에서 서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동안 다 참은 거야? 수진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나만 참으면, 나만 조용히 있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저는 안쓰러워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그렇게 계속 참다 보면 결국 내가 무너져.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어. 수진이는 그제야 고개를 조금 들며 제 얼굴을 바라봤지요. 마치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하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수진이를 다시 방에 들여보내고 거실로 돌아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사돈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최서방은 사돈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따지러 가면 오히려 딸만 더 난처해질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대하며 쌓아온 인연들, 특히 사돈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젊은 시절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고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게 무슨 일이든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휴대폰을 손에 쥐는 순간 손끝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이젠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요. 지금까지는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움직여야 하는 단계였지요. 그때 방 안에서 수진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소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어요. 수진아, 이 엄마가 꼭 복수해줄게. 그리고 저는 조용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참 오래전 번호였지만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전쟁을 앞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연숙입니다.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제 딸 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수진을 위해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이제는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었지요. 장 회장님과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속에서 무겁게 눌리던 돌덩이가 조금은 치워진 듯 했어요.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요. 이제는 사돈과 최서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일이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혹시라도 수진이에게 연락이 갈까봐
휴대폰을 제 쪽으로 가져와 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 설정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일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잠시 후 정말 예상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의 휴대폰이 또 울리더군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수진이가 놀랄까봐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수진이 엄마입니다. 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투덜대는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아니, 사돈은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까?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 목소리에는 억울함도 후회도 아닌 우리가 맞고 너희가 틀렸다는 뻔뻔함만 가득했지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돈, 지금 제 딸이 어떤 상태인지 보지도 않으셨죠? 멍이 들고 손자국이 찍히고 겁을 잔뜩 먹은 채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사돈은 뻔뻔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아유, 그 정도는 다들 겪는 일이지요. 며느리가 말을 단정히 하면 이런 일도 안 생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딸이 얼마나 다쳤는지,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며느리는 시부모 말에 고개 숙여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태도. 그게 바로 오늘 일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조용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저는 오늘 들은 말들을 그대로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님께도 이미 연락드렸어요. 그 말을 하자 전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돈이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지요. 지역에서 사돈이 가장 의식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뒤 사돈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당당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은 당황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요. 우린 그냥 오해가 있었던 거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단단해져야 했으니까요. 사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저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제 딸은 더 이상 당신들 손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을 내려놓은 후의 차가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수진이가 얼굴만 내밀었어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밤보다 더 깊은 믿음이 그 눈에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이제 너는 걱정하지 마.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마치 제가 제 자신에게도 선언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 일을 대충 넘기지 않겠다는,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분명하고 단단한 다짐이었지요. 사돈과의 통화를 단호하게 끊고 나니 이제 상황이 조금은 정리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제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그날 밤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수진이가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요. 엄마 최서방이 문자 보냈어. 집으로 돌아오라고.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그 문장은 마치 명령처럼 적혀 있었어요. 괜히 일을 키우지 말고 들어와. 시어머니도 기다린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속이 서늘해졌어요. 어제의 일이 조금도 반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오히려 수진이를 다시 시댁으로 끌고 가 모든 걸 덮으려는 의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곧바로 말했어요. 수진아, 돌아갈 필요 없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휴식이야. 그런데 수진이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나 회사도 있고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딸의 말은 흔들리고 있었고 오랫동안 쌓인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의 휴대폰이었지만 저는 화면을 보고 놀랐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아니라 최서방. 전화를 받기 전부터 제 안쪽에서 불편함이 크게 올라왔어요. 저는 수진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서방. 지금 수진이는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어요. 그러자 최서방의 목소리가 거칠게 튀어나왔어요.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말다툼 좀 했다고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입니까? 수진이가 너무 예민해서 괜히 남의 가정을 흔들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귀에 그대로 꽂혔어요. 남의 가정이라니 그 가정에서 상처받은 게 누구인데.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최대한 눌러 담으며 말했어요. 최서방,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말을 돌리지 말고. 그러자 최서방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어머님, 사돈이 많이 화났어요. 괜히 장 회장님 이름까지 나와서 일이 더 커졌다고 그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졌어요.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었지요. 사돈이 체면을 건드렸다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이제 단순히 가정사가 아니라 체면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그때 수진이는 제 표정을 보고 겁먹은 듯 물었어요. 엄마 혹시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뭐라도 하면 어떡해? 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절대 그렇게 두진 않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무거운 불안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진이가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가 수진이를 위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문 앞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조용히 들여다보니 믿기 어려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돈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마치 따지러 온 사람처럼 굳은 표정으로 말이지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고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남았어요. 이제 진짜 부딪힐 때가 왔구나. 문 앞에서 사돈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한번 크게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해도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수진이를 불러내러 온 건지 따지러 온 건지 아니면 협박을 하러 온 건지 어떤 이유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문을 열지 않을 수는 없었지요. 저는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사돈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표정은 이미 싸우러 온 사람처럼 굳어 있었어요. 사돈,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말투부터가 불길했어요. 저는 문 사이로 몸을 살짝 내밀며 말했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돈? 그러자 사돈은 집안을 들여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수진이 데리고 갑시다. 며느리라면 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집을 나와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 말투에 담긴 오만함이 제게 그대로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에게 손을 올렸다는 사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사돈, 지금 우리 딸 상태 보셨습니까?
멍이 들고 손자국이 선명한데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사돈은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 정도는 다들 겪는 일이에요. 괜히 이를 키우는 건 사돈 쪽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어요. 그동안 수진이가 겪은 상처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사돈은 그걸 다들 겪는 일이라며 가볍게 넘기고 있었지요. 이런 사람이 딸의 결혼 생활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속이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직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사돈,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단단하게 말하자 사돈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 회장인가 뭔가에게 연락한 겁니까? 참, 사돈도 일을 참 어렵게 만드네요. 그 이름을 아는 걸 보니 벌써 귀동냥으로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사돈의 표정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지만 체면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고집도 느껴졌지요. 사돈, 그 문제는 우리가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사돈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대체 왜 사돈 마음대로 끼어드는 겁니까? 수진이는 우리 집 며느리예요. 며느리는 시댁 말을 듣고 살아야죠. 그 순간 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될 뿐이었죠. 그때 뒤에서 수진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 수진이는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사돈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몸이 움츠러드는 게 제 눈에도 보일 만큼 심했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즉시 수진이 앞으로 서서 막아섰습니다. 수진아, 들어가 있어. 여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사돈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듯 말했어요. 봐요. 멀쩡하잖아요. 저 정도 멍 가지고 왜 호들갑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말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돈. 제가 한번 부르자 사돈의 말이 끊겼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돈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지요. 장 회장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제 삼는 건 멍이 아니라 사돈댁이 보여온 태도예요. 사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어요. 그분이 왜 우리 일에?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사돈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그분도 사람의 기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아이가 상처받고 돌아온 일을 별일 아니다라고 넘기면 안 되지요.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결국 말끝을 흐렸지요. 이제야 비로소 상황이 사돈 마음대로 흘러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잠시 후 사돈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럼 사돈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돈, 우선 딸과 최서방은 당분간 따로 지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저를 건너뛰고 수진이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돈은 끝까지 체면을 내려놓지 못한 채 말없이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처음 문 앞에 섰을 때의 자신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판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수진의 두려움이 조금씩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제자리를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사돈이 돌아가고 문이 닫힌 뒤 거실은 한동안 적막했어요. 하지만 그 적막 속에서 저는 마음을 다시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흐트러지면 안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수진이의 안전, 그리고 이 상황의 정상화.
둘 다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수진이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사돈 왔었지? 혹시 뭐라고 했어?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했어. 이제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사돈의 행동을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바로 장 회장님께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정리해서 말해야 했어요. 이 일은 사적인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니까요. 회장님, 사돈이 오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전화를 듣고 있던 장 회장님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그 집안에서 최근 진행하던 사업 건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꽤 번거로워진다고 하더군요. 사돈이 체면을 많이 따지시는 분이니 이런 일에는 약하시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돈이 왜 그렇게 수진이를 급히 데려가려 했는지, 왜 사건을 작게 만들려고 발버둥 쳤는지, 단순히 아들을 감싸기 위한 행동만은 아니었던 거죠. 사돈이 그동안 유지해온 체면과 관계망이 흔들릴까 두려웠던 거예요. 연숙 씨, 제가 직접 움직이죠. 그 집안에 제가 아는 분이 둘이나 있어요. 얘기가 돌면 아마 사돈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은 곧 판이 뒤집힐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최서방이 다니는 회사 쪽 사람이었어요. 저는 순간 놀랐지만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사돈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사 쪽에도 조금 소문이 돌고 있어서 저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조만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은 사실상 신호탄과도 같았어요. 사돈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어딘가 급하게 숨을 고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오늘 얘기한 것 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일부러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당했던 모든 걸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돈, 저는 이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딸이 받은 상처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러자 사돈은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은 있지만 일단 만나서 얘기라도 좀 정리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돈의 말이 달라진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었죠. 지금은 판이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죠, 사돈. 대신 수진이는 당분간 절대 시댁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 하세요. 사돈은 더는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다짐하듯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수진이에게 가서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돼. 수진이는 제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너를 지키는 게 엄마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제 시작된 변화의 첫걸음이었어요.
그날 밤 사돈과의 통화를 끝내고 리시버를 내려놓자 마음속에 오래 쌓였던 단단한 돌덩이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모든 끝은 아니었지요. 이제는 수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야 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딸아이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깊은 잠이 아니라 오래 울고 지쳐 겨우 잠든 모습이었지요. 멍이 들어있는 눈가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된 시간을 혼자 견뎌왔을지, 왜 차마 말하지 못했을지 하나하나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속으로 말했지요. 이제 됐다. 이제는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조금 편안한 표정으로 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눈과 멍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이 조금은 풀린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죽을 데워 건네며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일 생각도 말고 집안일도 하지 마. 엄마랑 차분히 하루 보내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디선가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어요. 엄마 혹시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면 어떡해? 저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수진이는 안 받아도 돼. 이제는 엄마가 받을 거야. 그 말을 하자 수진이는 마치 그 한 문장이 큰 위로가 되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했던 아이였거든요. 결혼 후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도록 두지 말자. 그날 오후 장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실한 힘이 느껴졌지요. 연숙 씨,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한테 이야기 좀 했어요. 사돈댁에서도 상황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조용해질 거예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사돈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조금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걱정은 없었죠. 이젠 흔들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정말로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다급함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어제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지요. 사돈, 오늘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조심했어야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네요. 전날 저를 향해 나를 세웠던 사람이 이제는 조심스레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당분간은 쉬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최서방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조금의 침묵 뒤에 대답했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돈. 하지만 수진이가 다시 상처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돈은 곧바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짧았지만 그동안 수진이가 겪어온 고통까지 합치면 참 길고 무거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실감했지요. 어머니라는 이름이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었구나. 다음 날 최서방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길게 쓴 글이었지만 줄이면 결국 한 가지였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더는 수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환경을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분간 수진이는 제게 있을 겁니다.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 뒤 수진이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살며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 누가 뭐라 해도. 수진이는 눈가가 붉어지며 말했어요. 엄마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무섭지 않아.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몰라요. 어머니라는 자리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배웠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그 따스한 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댈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머니라면 그 기댈 곳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수진이와 최서방의 관계도 다시 정리될 겁니다. 좋게 정리되든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든 이제는 그 결정을 수진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수진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그리고 제 가슴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따뜻한 여운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